목포 문화재 대야행이 코로나19 시대 이후 처음으로 대면 행사로 개막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3대항 6대 도시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 의무 매입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사망한 일본군이 잠든 진도 외덕산을 주제로 한일 공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내일은 전 일본 총리가 진도군을 찾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근대 문화재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2022 목포 문화재 대야행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근대 역사관 일대에는 조금 전 개막 공연이 끝나고 본격적인 체험 행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양정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행사가 시작된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낮에만 볼 수 있었던 문화재들을 밤의 풍경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보시면은 근대역사 문화재 7건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이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제 뒤로는 1920년대에 지어진 옛 동양 척식 주식회사 건물이 조명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현재 근대 역사관 2관 건물로 쓰이고 있는 이곳 한켠에는 야외 영화관인 문화재 달빛 극장도 설치됐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야행에서 주요 행사 공간은 목포 유달초등학교에서 지금 근대역사 2관 일대인데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만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60개가 넘는 플리마켓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뜨개용품 등 손수 만든 물건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빠질 수 없는 체험행사도 인기입니다. 모래를 이용한 샌드아트부터 분필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로드페인팅까지 자유로운 소재, 색다른 공간이 예술 장소가 됐습니다. 가을밤, 근대 역사 속을 거닐 수 있는 목포 문화재 대야행은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에서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목포시가 미식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미식 페스타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에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미식 페스타에서는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의 진행으로 명란을 활용한 음식 시식 행사, 미식 특강, 재즈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목포 MBC의 다큐멘터리 사킴의 미학 상영과 청년 셰프 토크쇼 등도 마련됐습니다. 관심도 부족했고 예산도 여유롭지 않아 목포 근대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카페. 내부에는 다양한 마술 도구들이 마련돼 있고 직원이 보여주는 마술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숫자 하는 럭키 세븐을 위한 킬리파스. 마술의 공간은 1930년대 지어진 주택을 목포시가 매입해 보수한 뒤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지가 여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특별한 카페를 만들어 보자. 카드 마술도 하고 도구로 쓰는 마술도 하고 코인 관련된 마술도 하고 그건 연령대마다 다 다를 거예요. 목포시가 근대 역사문화 거리에 있는 근대 건축 자산을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11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140억 원을 투입해 근대 역사문화 공간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고 매입한 건축물의 원형을 20세기 근대 시절로 되돌렸습니다. 옛 호남은행 목포 지점은 K트로트의 시작점인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새롭게 단장했고 모자아트 갤러리와 주전부리 판매점 등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를 통해 너저분했던 거리도 재정비했고 내년까지 골목길 정비와 경관 조명, 가로등 설치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가지고 세트화되어 있는 그런 관광 자원화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과 그리고 근대 시기에 있었던 모습들이 같이 공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계속되는 목포 근대 역사공간 조성 사업. 개항 시절 국내 3번째 가는 항구, 6번째 가는 큰 도시였던 목포의 전성기를 근대 역사공간이 되찾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만호동과 유달동 등 목포 원도심 일원에는 근대 건축물들이 여전히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서 근대 역사유산을 지켜온 게 문화재 야행 행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과거 일본인들의 중심지였던 목포 원도심의 한 상가. 본정통이라고 불린 거리, 그 사이에 한국인이 유일하게 상가를 내고 100여 년을 지켜냈던 갑자옥 모자점입니다. 목포만큼 그런 게 많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거리 자체도 개인 집들도 저렇게 일제시대 건물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갑자옥 모자점을 등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유달산을 병풍 삼아 웅장한 자태를 보이는 옛 일본 영사관. 지난 1900년에 건립돼 목포 부총사와 도서관, 문화원을 거쳐 지금은 근대 역사관으로 활용되면서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을 조금만 걸어도 곳곳에서 근대 역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는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그 시절 가장 번창했던 상가, 그리고 다양한 삶이 묻어있는 적상가옥 등 등록 문화재만 21개에 이릅니다. 면선을 따라서 거리가 한 3만 평 정도가 문화재로 등록이 됐는데 그곳에 한 15채가 개별 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718호 1호부터 15호까지 등록이 됐고, 골목이면 골목, 거리면 거리마다 저마다 의미를 지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다른 지역이 흉내낼 수 없는 근대 문화유산이 목포를 새로운 부흥기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죠. 목포 문화재 대야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박홍렬 목포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밤 축제, 목포 문화재 대야행은 어떤 프로그램에 공을 좀 들이셨어요? 네. 오늘부터 일요일인 25일까지 근대 역사 문화공간인 만호동, 유달동 일원에서 문화재 대야행이 진행됩니다. 야행은 5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가을철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공연, 전시, 체험 등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중심이었던 작년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근대 재즈 콘서트, 뮤지컬 공연, 근대 역사 체험, 문화재 골든벨 등 남녀노소 모두가 목포의 낭만적인 가을밤을 근대 역사 문화와 함께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목포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지만 사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군산에 비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목포는 1897년 개항 이후 전국 3대양 6대 도시로까지 번영했었습니다. 지금도 만호동, 유달동 일원의 근대 역사 1관, 2관 등 당시 건축물과 다둑판 모양의 도시계획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공간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은 2018년 8월 국내 최초로 면 단위로 등록 문화재에 등록됐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은 우리나라 근대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인데요. 목포시는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 사업을 통해 역사, 교육 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목포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목포의 올해 가을은 문화예술 행사로 더욱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문화재, 축제, 야행, 미식 페스타, 갓바위 문화타운에서 이루어지는 뮤직 플레이, 또 사막도의 한국축제, 그리고 전국무용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가 열리는데요. 다양한 우리 문화예술 행사와 더불어서 추억과 낭만, 그리고 우리 시민, 관광객 모두가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렬 목포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고 악순환을 초래하고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처리할 의지를 피력한 상태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사망한 일본군을 수습한 외덕산을 주제로 한 한일 공동 학술 대회가 오늘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진도문화원과 교토평화회의 공동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외덕산과 교토 귀무덤의 의미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내일은 진도군 외덕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위령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한류 열기를 수출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의 호기로 보고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미국 LA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축제. 미주 지역 최대 한인축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는데 교포사회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K-팝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교포사회는 물론 현지인 사이에서 K-푸드, 특히 남도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 really love Jeonnam food and I'm willing to even go and buy it online and everything. It's just really good. 이 같은 인기에 맞춰서 전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남 등 10개 지자체가 축제에 참여해 수출길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코로나 악재와 유가 강세 등 악재 속에서도 올 상반기에 농특산물을 비롯해 미국 수출액이 2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K-뷰티, K-푸드 크게 떡볶이 종류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김이 아주 많이 손님들한테 인기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주시는 이번 축제 기간 미국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와 배와 쌀 등 나주 농특산물 1천만 달러어치의 수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미주 온라인 전용몰 개설 등을 통해서 수출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적인 붐이 있을 때 우리 농수축산물도 함께 한류의 브랜드를 타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입맛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K-팝에서 드라마 그리고 K-푸드로 이어지는 한류의 열기가 지역 수출 확대에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남에서도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전면 해제됩니다. 현재까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했지만 26일부터는 쓰지 않아도 되고 독감 환자 증가와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실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강진군과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등 4개 시군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 공동 개최에 나섭니다. 4개 시군은 다음 달 중 업무 협약을 맺고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내년 4월 전라남도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